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은퇴 후 내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없었나요? 거울 앞에서 외모의 변화를 발견하듯 어느 날 문득 내 행동과 감정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려 하거나 평생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은퇴 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학자들이 연구한 노년기 성격 유형을 통해 노인이 된 나는 어떤 유형의 성격에 해당되는지 함께 들여다봐요. 성격은 나이 들면 변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노년기에도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요. 사람은 평생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 방식을 유지하려고 환경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늙어서도 긍정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은 늙어서도 까다롭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변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특히 은퇴, 건강 변화, 배우자의 죽음 같은 큰 사건들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격 자체라기보다 내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유형일까요? 11가지 노년기 성격 유형. 학자 뉴가르테는 50세에서 80세 성인 수백 명을 6년간 연구해서 노년기 성격 유형을 크게 나눴어요. 하나씩 들으면서 나는 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느 한 유형에 고정되지 않고 다른 유형의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특성을 알면 노후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겠죠?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유형들이에요. 첫 번째, 통합된 유형. 한마디로 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하고 유연하며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자기 삶에 만족합니다. 지적 호기심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다. 재미있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주변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정말 보기 좋죠?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구성형. 은퇴 후 이제 뭘 하지? 하고 막막하게 있는 게 아니라 노년에 맞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 활기차게 사는 분이에요. 회사 임원으로 살다가 은퇴 후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으로 오히려 더 바쁘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 신속히 움직입니다. 세 번째, 집중형. 뭐든 다 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한두 가지에만 집중해요. 자원봉사, 정원 가꾸기, 손주 돌보기, 딱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나는 욕심 없이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산다.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유형일지도 몰라요. 네 번째, 단절형. 활동을 많이 줄이고 조금 고립적으로 지내지만 나름 자기 삶에 만족하는 유형이에요. 이제 나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하고 나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이제 그냥 조용히 살래요. 하시는 분들인데 억지로 활동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면서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조금 조심해야 할 유형들이에요. 다섯 번째, 무장방어형. 야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이에요. 그런데 노쇠해지는 현실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를 너무 강하게 외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유형이에요. 노화에 대한 불안을 강한 활동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외모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형에 관심을 둔다거나 치장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자신에게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요. 6번째, 지속형. 젊을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유형이에요. 잘 유지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생활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예전엔 다 됐는데 왜 이제는 안 되지? 하는 서글픔이 찾아오는 유형이에요. 이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유형들이에요. 7번째, 억제형. 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굳어 있어요. 감정 표현도 잘 안 되고 활동도 줄고 생활 만족도도 낮아요. 불면증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분들이에요. 8번째, 수동의존형. 모든 것을 남에게 기대려 해요.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당신이 알아서 해줘 하는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의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혼자가 되면 많이 힘들어지는 유형이에요. 어쩌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9번째, 원조 추구형. 누군가 기댈 사람이 꼭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유형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나름 잘 지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갑자기 흔들리는 분들이에요. 수동 의존형과 비슷하며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10번째, 냉담형.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활동도 별로 없어요. 삶의 의욕 자체가 많이 낮아진 유형입니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지기 쉬워요. 11번째, 통합되지 못한 유형. 심리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요?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유형에 딱 맞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재구성형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단절형처럼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가장 이상적인 건 물론 통합된 유형, 재구성형, 집중형처럼 유연하고 만족스럽게 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억제형이나 냉담형에 가까운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유형들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가? 오늘 하루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노년기의 심리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달팽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돼요. 오늘 하루도 유연하고 품격 있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